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여론 형성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조금 이 강경파, 매파적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여론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평범한 움직임이 아니다 라는 정보들을 제가 쭉 취합을 해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종합적인 분석,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 옵션 명분을 쌓는 미국, 이라크전의 데자뷰인가? 라는 제목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원이 김정은은 평양의 미치광이다 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죠.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코리 가드너 의원이죠. 우리의 제재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북한과 그 조력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제재 집행의 중대한 구멍이 생겼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취소와 축소는 동아시아에서의 대비태세를 약화시켰고 이것은 평양에 있는 미치광이를 대담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김정은의 커가는 위협을 막기 위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플랜 A, 즉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며 북한과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를 즉시 집행하고 북한 ICBM 발사에 대비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코리 가드너 의원이 모두 발언을 이렇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아주 동참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였습니다. 이 코리 가드너 의원은 당연히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이 외교위원회에서 똑같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제재 압박을 강하게 하는, 그리고 기존에 2018년 이전에 만들어왔던 그 300개 개인, 기업,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 이것을 지금 유예해놨거든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문에 유예해놨는데 이것을 즉시 재가동하고 그리고 북한 ICBM 발사 곧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 미리 지금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발언을 했고, 여기에 미국 민주당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초강경 대응책을 주문하고 나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무대에서도 역시 북핵 이꼬르 불법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군축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군축 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핵 개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핵 위협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로부터 스스로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비핵화 약속을 어긴 것은 북한이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배신당한 것은 북한 주민과 한국인 등 지역민이다 라며, 북한의 핵 자유권은 억지며 북한은 무모한 핵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일본, 슬로베니아 이런 그 주변국들, 인접국들, 지역국들도 북한에 대해서 즉시 NPT 체제 여기에 복귀를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할 것을 이제 촉구를 하고 나섰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는 미국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 살려고 핵 개발한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미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제 여기에 한국인들만 속은 거다. 그리고 그 인적 지역, 그러니까 일본인들, 한국인들만 속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피해자는 바로 북한인 그리고 한국인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때문에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북핵 이꼬르 불법, 근데 북핵 이꼬르 불법을 아니라고 은근히 몰아붙이고 있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있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 외교 무대에서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미국의 의회, 즉 미국의 의회 외교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역시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이런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론을 또 그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악이다. 선악 프레임을 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복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니키 헤일리인데, 여러분들 재작년에 그 화염과 분노 하던 시절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과 함께 완전히 초강경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이렇게 쏟아내던
유엔 대사였어요. 미국의 유엔 대사 니키 헬리.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하고 조금 이제 깡마르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 사람이 40대의 나이에요. 근데 40대인데 벌써 주지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픽업이 돼서 유엔 대사가 됐는데 지금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너무 청렴해가지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유엔 대사 월급으로는 대학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잠시 그만두고 그 대학 자녀 학비 때문에 지금 강연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뭐 강연료 상당히 많이 받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당히 괜찮은 외모, 그리고 인도계거든요. 그래서 인도계라는 어떤 그런 완전 미국 주류에서는 벗어난, 그렇지만 엘리트인 이런 사람, 그리고 유색인종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또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공화당에서 차차기 대권 주자 그룹에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 정말 이 글은 우리가 다 읽어봐야 됩니다. 사회주의는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려는 무서운 발상으로 경제뿐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자산, 그리고 생명까지 통제하는 체제다. 사회주의는 번영이 아닌 가난, 기회가 아닌 의존, 더 나은 내일이 아닌 매일의 악몽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의 악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유엔 대사로 있을 때 북한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전체 인구의 70%가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여성의 5분의 1, 어린이의 30%가 영양실조 상태거나 굶주림으로 인한 기형을 겪고 있다. 북한 옆나라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번영을 누렸지만 이와 별개로 사회주의 정치체제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가 됐다. 이 같은 사회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자본주의가 인류가 선택해야 할 최선이며 인류 구제를 위해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라고 2월 26일 날 허드슨 연구소 주최 이 세미나에서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인류 구제를 위해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과거 소련이 망하고 나서 전 세계의 빈곤층이 10%가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또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숙주가 사라지면서 당시 동구권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전 세계의 빈곤층 10%가 줄어들었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의 구제를 위해서도 사회주의는 포기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차차기 미 대권 주자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지금 이제 차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는 지금 주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트럼프 이후에 차차기로 지금 점을 찍고 있는 후보 중에 하나니까 아마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사회주의와의 강력한 한판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은 국제기구와 NGO를 총동원해서 인권 문제로 북한 정권은 악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럽연합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3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유엔 제재 결의안을 마련을 하고 그걸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3년 연속으로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그것이 채택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 이 유럽연합이 주도가 돼가지고 탈북자 350명을 인터뷰해가지고 북한의 인권 실태, 제가 안보 브리핑을 통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쫙 해서 보고서를 마련해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외통수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3년 연속 지금 유엔 인권 그 관련한 이야기를 유엔 안보리에 지금 상정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번에도 다시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EU, 즉 유럽연합이 이런 식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민주당도 인권에 대해서 또 미국 여론도 방송도 언론도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나섰죠. 자, 이제 인권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미북 협상의 야전지휘관입니다. 이 북한에게 기회를 잡아라 라고 경고를 하죠. 즉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인데 이 사람이 역시 니키 헤일리하고 똑같은 그 허드슨 연구소의 세미나에서 연설을 합니다. 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유지가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시그널을 북한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지역 전체의 안보와 번영의 원천을 불러올 수 있는 포괄적인 약속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회를 잡으려면 북한이 실무 협상뿐만 아니라 정상회담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이 빨리 나와라. 그게 니들 살 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강원 양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쭉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불과 2, 3일 만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24일 그리고 26일 이틀에 걸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 바로 이라크 전 때 이런 식으로 미국이 프레임을 짜서 뭔가 몰아갔습니다. 어떤 식이냐? 첫째, 2001년 11월 26일 날 무기 사찰 거부하면 무력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북한을 당시 이제 부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북한을 악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략문제연구소 IISS죠. 여기 어떤 석학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라크가 수개월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한은 핵 능력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제재 결의안 채택을 요구를 하면서 같은 날 쿠르드족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라크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완전히 유럽연합 주도로 해서 제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당시는 미국 주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선진국 주도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엔 사찰단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사찰을 할 수가 있었고 이라크가 이제 당시 이제 바짝 쫄았어요. 사찰해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탄두 11개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화학무기.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사찰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로부터 화학탄두를 발견한 그 다음 한 열흘 지나고 나서 1월 27일입니다. 유엔의 사찰단장이 이라크가 사찰 수용 약속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제대로 지금 안 보여주고 있다라고 폭로를 하고 우리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 다음 달 2월 초에 중동 지역에다가 1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병력을 집결시킨 한 달 후에 후세인에게 48시간 최후 통첩을 하고 48시간 지나서 3월 20일 날 이라크를 공격하죠. 지금 이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인데 저는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거 이게 지금 북한하고 다 지금 이 시기에 다 연결되고 있다.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군사력 증강 15만 명의 군사력을 증강했는데 이건 어디 갔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15만 명의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미국은 이라크 앞에다가 3개의 항모전단을 가지고 갔어요. 3개의 항모전단. 그런데 지금 미국이 3월 달에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항모전단을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많이 가져옵니다. 제가 데일리 디펜스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일본에 대기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시어도 루즈벨트 전단 지금 오키나와 앞에 바다에 대기 중입니다. 해상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 전단 아이젠하워 전단하고 교대해서 이쪽으로 올 겁니다. 니미츠 전단 3월 달에 태평양으로 순찰 나온다고 했으니까 곧 이 3월 달에 여기로 올 겁니다. 우리 지역으로 온다 이거죠. 그리고 아메리카 상륙전단 현재 태국에서 코브라 골드 훈련하니까 여기 있죠. 지금 강습 상륙함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SS 상륙전단 지금 출동 직전의 컴투엑스 마지막 이제 여러 가지 전단들하고 다른 군함들하고 손발 맞춰보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킨 아일랜드 전단 지금 이거 다 마치고 지금 샌디에고에 대기 중입니다. 이제 출동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3월달 그리고 4월달에 이 지역에 항모 4척, 강습 상륙함 3척 그렇게 해서 총 7척의 항모 전단급
부대가 우리 이 지역에 집결 합니다. 이건 2003년 이라크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분을 쌓고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미국입니다. 대선 전에 심판의 칼을 빼들 것이냐. 그것은 북한 학이 달렸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ICBM 쏠 것 같으니까 미리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비롯해서 대북 제재안 빨리 발동해라. 이렇게 지금 결의안을,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치권,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 내 여론,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제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악의 축이다 라는 이런 말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정말 2020년 북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북한 학이 달렸다. 그런데 북한 부디 김정은 소신 있는 결단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왜? 사나이가 말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래서 저는 과연 미국의 준비가 진짜 그냥 시쳇말로 블러핑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